자, 이 앞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엑셀인데요. 뭐 엑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요 엑셀에 보면은 최근에 좀 뭐 되긴 했지만, 여기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죠. 뭐 이거는 뭐 어떤 엑셀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뭐 요금제도 그렇고, 이 라이센스 유형이 좀 다른데, 뭐 요런 거 이제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요게 채팅 앱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게 요 메뉴가 사실은 이제 수시로 바뀌기도 하면서 개편이 많이 되긴 해요. 이거 최근까지도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다음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코파일럿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안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기능이긴 한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제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면은 에이전트 모드라는 거를 소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65 코파일럿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엑셀 같은 데가 넣는 건데, 이게 이제 9월 29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엑셀에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 그냥 한 방에 다 잘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워드에도 있고 쭉 이제 있다고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아마 점진적으로는 풀릴 거예요. 아마 요게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채팅 프로그램에 요게 이제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엑셀에서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그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아까 금방 봤던 채팅하고 앱 기술하고 에이전트 모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채팅인 경우에는 엑셀에서 채팅을 쓰면은 그냥 단순하게 진짜 얘기만 하는 거야. 서로 얘기만 주고받고 간단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한 대답을 듣고 하는 수준이고, 워크시트라든지 파일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앱 기술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앱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워크시트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일을 좀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마 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는 요걸 쓰면은 요 워크시트 자체를 제어하면서 엑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모드는 이거보다도 더 알아서 해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작업은 요 두 개가 서로 비슷해요. 앱 기술하고 에이전트 서로 비슷한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수준이 더 높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좀 더 심하게 쓰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 채팅이나 앱 기술은 이쪽에 메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쓸 수 있는데, 요 에이전트 모드는 아까 거기 없었죠? 여기는 웹 버전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데스크탑 버전으로는 안 되고 원드라이브에 보관해서 크롬이나 엣지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 엑셀을 켰을 때만 쓸 수 있고, 엑셀 랩스라고 하는 추가 기능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쓰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능 자체를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실제로 내 경우에는 여기다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이 코파일럿 기능을 제가 쓰고 싶어요. 쓰면 이제 채팅을 열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이 바로 물어보면 안 되고, 항상 이게 이쪽에 보면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 코파일럿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놨거든요. 아마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저장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새 파일인데 이거 하나 새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렇게 쓰면은 요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동 저장이 꺼져 있습니다. 그걸 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요 코파일럿을 제대로 쓰려면, 지금 보면 채팅은 그냥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아무튼 요거는 파워포인트나 워드는 그렇지 않은데 엑셀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 저장 기능을 켜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만 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러면은 자, 이걸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앱 기술은 요거를 쓰면은 요 앱 기술이라고 하는 메뉴로 바뀝니다. 화면이 좀 이렇게 다를 거예요. 화면이 좀 다르죠? 요거일 때랑 화면이 다른데,
이게 채팅일 때는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화면 나오는 게요. 뭐 껐다가 켜서 하든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모드를 쓰려고 하면 요 엑셀 랩스라고 하는 추가 기능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엑셀 랩스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시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쪽 추가 기능에서 찾아서 그냥 설치하면 돼요. 이걸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인공지능 오픈 AI를 연결해서 함수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한 2년 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고, 여기서는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열면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엑셀 for the web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니까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요거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 써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쓸 수 있느냐, 여기 채팅 기능하고 이제 앱 기술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채팅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한국인 가명 20개를 만들고 요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랜덤하게 점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가짜 점수죠. 근데 최소점은 30으로 하고 최고점은 100으로 해서 데이터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 채팅 경우에는 요 쪽에 있는 워크시트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요쪽에다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뭐 이름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줬죠. 점수도 30점에서 100점까지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작업을 추가로 할 건지 그 예비 프롬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옆에다 켜놓고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은 거를 자, 앱 기술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앱 기술을 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같은 문제를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작동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글자로 나오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내 문구가 이제 바뀌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생성되었습니다 나오면서 사실은 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생성되었는데 자, 어디에 생성되었는지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대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채팅으로 넘어갔다가 앱 기술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하는 결과는 이쪽에다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새 창을 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이런 게 좀 시연하면서 좀 난감하기는 한 건데 이쪽에 계속 이제 답을 안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새 파일 하나 열어가지고요. 요거를 자동 저장해서 이렇게 요거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새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장이 된 거고, 여기에서 앱 기술을 열어서 아까 명령어를 그대로 한번 다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채팅처럼 작동을 하네요. 아까 제가 앱 기술을 눌렀는데, 그러면 요거는 지금 채팅인 거고, 요게 지금 앱 기술을 분명히 눌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앱 기술을 누르고, 자, 요번에도 같은 문제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쪽에 데이터가 나오죠. 나오는데 요거를 새 시트에 삽입, 그러니까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렇게 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로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를 고급 분석 모드를 사용하여 더 심층적 결과를 얻기.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오니까 요거 하나 해보죠, 그냥.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 엑셀에 있는 여기 수식에 보면은 여기 파이썬 있죠? 요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쭉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다 된 거예요. 다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 설명을 뭐 장황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요게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다 수식입니다. 수식. 원본하고 연결돼 있는 거여서 이런 것도 편리하죠. 이런 게 여기 있는 그 앱 기술 기능입니다. 제가 중간에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좀 그렇긴 한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 모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엑셀 랩을 누르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를 오픈을 하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사용해야 된다. 웹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같은 문서를 제가 웹에 이렇게 열어놨어요. 아까 그 작업해 놓은 거 이쪽에 뜨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문서죠. 이거는 제 PC에 있는 거고 요거는 크롬에 있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도 보면은 채팅이 있고 앱 기술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앱 기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문서를,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데스크탑을 켜놓은 이유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작업을 하면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한 게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한쪽에서만 되는 거면은 둘 다 켜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바로 나왔네요. 새 시트에 삽입.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앱 기술이라고 그랬죠. 점수 분포를 시각화하라. 그럼 이걸 한번 다시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보여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얘는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 아까 거는 좀 다르죠. 할 때마다 다르니까 요걸 시트에 삽입 누르면은 요게 시트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시트 1, 2, 3죠. 그러면 데스크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2, 3 요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느냐. 이제 요거는 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에이전트 모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3점 버튼 눌러서 그러면 여기 엑셀 랩스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클릭해 봅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웹 버전에서만 써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웹 버전이니까 오픈을 누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도 똑같은 문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국인 가명. 요거는 이제 시트 하나 열고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시트 4가 생겼죠. 그럼 이거를 보고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작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아까 거보다는 에이전트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자동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그냥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여러 가지 이런 기능도 다 넣어줬죠. 넣어주고 이런 그래프도 알아서 그냥 넣어줍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이걸 따로 하고 이걸 따로 했어요. 근데 아까 앱 기술 모드에서는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 설명도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요거에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있잖아요.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작년도 산림임업통계연보라고 하는 이 공공기관의 이 자료집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 이 자료들이 참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런 데이터들을 이거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거를 설명력이 높게 시각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것도 또 인터넷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동 복사를 해가지고요. 요거를 요쪽으로 옮기는 거죠. 복사본을 만들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게 만들어졌죠. 그럼 요 데이터가 인터넷에 보면은 여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좀 넓게 보고, 그럼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분이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복잡하니까 이거를 컨트롤 A 눌러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프롬프트를 좀 정밀하게 쓰면 분석을 좀 잘해주겠지만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선택한 범위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자. 딱 요까지만 써볼게요. 이거 또 에러가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잘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시연할 때는 이런 게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챗GPT라든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 이 파일을 주던지 요 내용을 복사해서 주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주고 다시 그 결과물을 또 엑셀에 와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코파일럿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요 엑셀 자체 내에서 그냥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런 기능들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챗GPT나 클로드나 그 제미나이 같은 프로그램이 또 이런 추가 기능식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활용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쪽에 뭔가 나타난 것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뭐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쁘게 보인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고 내 입장에서 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를 그려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자기 알아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건 이런 식으로 바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초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런 작업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긴 한 것 같고, 요거를 보면은 자, 데스크탑 버전에서도 뭐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있는 거고 이거는 제 PC에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건데, 요게 지금 움직이면서 아까랑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죠. 계속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버전에서 뭔가 작업하는 게 좀 불편하면 웹에서는 이 일만 시키고 실제 보거나 추가적인 작업은 데스크탑 버전을 같이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채워지면 여기 뭐 그래프가 완성되게끔 이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자, 뭔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뽑아놓고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게 다 수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력을 해버렸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게 다 나중에 편집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바뀌면 이 시각화되는 자료들, 이런 거 이제 보통 대시보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다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테스트로 하는 거여서 좀 정교하게 이제 만지면서 하는 건 아니어서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도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좀 뭐가 나타났고, 예,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여기 다 채워졌네요.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수식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요것도 다 수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아직도 뭐 할 게 남아 있고 어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서를 쭉 써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면 이제 여기 쭉 보고, 아, 여기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 작업을 해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정리할 때 이 표를, 원본표를 딱 보고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지 머리에 딱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그 제목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큰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에이전트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보시고, 내 PC에서 지금 에이전트 모드가 작동된다. 내가 이 라이센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라이센스가 요게 365 코파일럿 라이센스라든지 365 퍼스널 패밀리 구독하면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시는 분들인데 데이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은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실 거를 권장하고, 요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요거 랩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런 거 랩스 제너러티브 AI 이런 펑션 쓰는 거,
요건 오픈 AI 그 API 키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코파일럿 함수를 직접 못 쓰시는 분들은 또 요걸 쓰시면 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요 기능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잘 보고 한번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작업을 더 원활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긴 코파일럿, 채팅 앱 기술, 에이전트 모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